진짜? 시작됐다고? 편하잖아. 예. 아, 안녕하세요. 다시.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네, 정리는 증여와 매매량을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다. 어차피 6월이다. 네, 대한민국 유일의 아파트 촌만 있는 압구정에서 오신 우리 압구정 소나무 이주영 대표님입니다. 와, 예, 안녕하세요. 압구정 소나무 부동산 이주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압구정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요즘에 어떻게 재건축 쪽으로 잘 압구정- 되고 있나요? 아니요, 압구정동은 네. 아시다시피 4월에 조합설립가 끝났고, 네,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되신 이후에 네, 즉시 이 토지거래 허가를 붙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거래 절벽이 네. 당분간은 이어질 거라고 보여서 네. 앞으로 당분간은 압구정동 아파트에 대한 기사를 찾을 일은, 신문에서 찾을 일은 네. 뭐 거의 없지 않을까. 가끔 가다가 거래는 뭐 신고가가 있다는 정도. 근데 거래는 거의 없을 거고요. 한동안은 좀 조용한 분위기가 갈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재건축 지역들도 뭐 그렇다 보고요. 편집 알아서 해주실 텐데. 네, 편집은 뭐 하겠습니다. 네. 압구정이 지금 압구정 지금 요새 압구정이 됐건 뭐가 됐건 지금 강남 쪽이 좀 올랐잖아. 가격이. 예. 그죠? 거래가 되면서 오른 건가요? 아니면 거래 안 되고 거래- 그냥 오른 건가요? 강남에 지금 거래량이 많지 않은 건 다 아시죠? 그렇죠. 예. 지금 여기도 많지는 않아요. 최근에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네. 3월달 강남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과 증여 숫자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저는 사실 그 기사를 좀 눈여겨봤어요. 네.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3월 한 달 동안에 강남구 네. 모든 동에서 거래가 된 아파트의 매매 거래 건수가 네. 한 270, 80건이다. 한 달에. 그거밖에 안 돼요. 예, 270, 80건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럼 3월 한 달에 강남구 내에 아파트 중에서 증여가 이루어진 건은 거래가 몇 개가 있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네. 거의 900건에 육박해요. 이게 지금 710 대책의 여파라.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네. 우리가 5월 말일까지 네. 양도세라든지 이런 네. 회피 매물들이 네. 쏟아질 수 있다라는 게 정부의 기대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제일 강조한 게 710 대책이었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종부세라든가 그렇죠. 뭐 모든 게 다 6월 1일에 딱 걸려 6월 있으니까. 1일 이전에 팔아라. 네. 아니면 뭐 6월 이전에 사라. 이런 6월이라는 1일이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럼 어떻게 이루어졌냐라는 부분에서 강남에서는 네. 3월 달에 음. 이분들이 마음을 정하셨다고 보고요. 그쵸. 그러면 그 시간이 1200, 필요하니까. 1200건 중 거래를 해야만 했던 1200건 중에서 300건은 매매로 이루어지었고 가격을 좀 낮췄다든지 좀 양보했다든지 근데 900건 75%에 해당하는 900건은 증여로 갔다. 네. 그런데 증여로 간다는 게 아시다시피 네. 그렇게 쉬운 판단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증여 취득세율도 상당히 높은 거 아시잖아요. 네. 그리고 증여를 했을 때 증여세도 내야 되고 음. 그런데 그것을 계산해 보니 양도세 2주택 3주택의 양도세랑 비교해 봤을 때 뭐 큰 차이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 팔아서 뭘 살 수도 없는 한국인이 그 막대한 부담을 지고서도 증여를 선택했다. 네. 75%에 해당하는 이런 그 매도 잠재적으로 총량 원래 중에. 매도량 중에서 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제 4월 달 건 아직 안 나왔거든요. 네. 4월 달도 아마 같지 않을까. 조금 더 많아질 수도 있겠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5월은 오히려 좀 더 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여를 간다는 것은 그렇게 임박하게 갈라서 뭐 표적이 되거나 이렇게 남의 눈 의식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지 않고 네. 임박해서 결정하지 않거든요. 강남에 계신 분들은 그렇죠. 미리 한 조금 2, 3개월 전에는 세무적인 상담도 하셨을 거고. 예, 그렇죠. 네. 이미 판단 끝나고 내려놓으실 분들이 3, 4월에 이제 이미 결정을 하셨다. 그럼 거꾸로 네. 얘기하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증여를 했을 경우에는 네. 이 물건은 이 900건의 물건은 앞으로 5년 동안 네. 해당 아파트 단지에 매물로 나오기가 어렵겠죠. 그렇네요. 그렇죠. 네, 정확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900건의 물건이 매물이 잠겼다. 네. 앞으로 5년간.
왜냐면 이분들이 이걸 갖다 그 5년 이전에 판다고 하면 이분들이 취득가액이 이분들이 증여한 가액이 아니고 그 종전에 그 부모님이나 네. 그 중여자가 취득했던 예전의 금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럼 증여세는 증여세가 나쁜 상태에서 또 양도세까지. 양도세가 또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5년간 안 나온다고 받는 게 맞겠죠. 네. 그러면 결국 이것이 뭐냐면 정부의 정책이 완전히 겉다리를 짚었다. 강남의 경우에는 강북의 경우는 네. 요즘에 고민들이 있으세요. 어. 그리고 미리 세무 상담을 받지 않고 오셔서 이제서? 물어보세요. 어. 물어보시는데 매매냐 아니면 증여냐도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 물론 저희한테 오시는 손님이 전부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 이전에 다 하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매매에 있어서도 지금 차라리 6월 이후로 가면 그때는 이제 나와 있는 매물수가 확 줄어들 거다. 증여될 거 증여되고, 네네. 그리고 이제 뭐 넘어가느니 차라리 양도세 안 내고 그냥 넘어가자. 근데 나중에 6월 넘어가면 양도세 문제 해결된 것만 매물로 나오니까 매물수가 줄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높아질 거다. 예상하시고 물건을 집어넣은 분도 계세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오락가락 갈팡질팡 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높아지고 있다 네. 라고 보이는 신호들이 물가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고, 그렇죠. 오늘 또 미국 발로에서 나온 기사들도 보면은 맞아요. 저도 봤어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극히 심해지고 있는 게 보인다. 네. 오히려 금리까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자기네들이 풀어놓은 돈으로 인해서 되게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경고가 떴잖아요. 네. 부동산, 자산 가치가 지금 높아질 거다. 근데 저희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서 또 올라갈 거냐. 그거를 놓고 아세요? 그거를 모르겠어요. 말하면 저는 사기꾼이라고 얘기해요. 모르겠어요. 정말 인플레이션이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예요라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서 금액이 떨어질 거예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이제 폭락할 거예요라고 말하는 무책임한 사람도,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맞으니까. 네. 올라가든 떨어지든 아니면 보합으로 가면 뭐 얘기가 없는 거고,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자기는 네. 뜨니까 내가 맞췄잖아요. 맞췄다고 해서 그분의 판단이 옳았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결과가 그렇게 나왔을 뿐인. 아니요, 뭐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점을 친 거다. 맞아요. 그리고 네. 데이터가 충분해도 요새는 판단이 참 어렵다고 봐요. 충분한 데이터의 기준이 없어요. 아. 너무 다양하니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1년에 한 3년, 4년간의 흐름이 돼서 보면 굴산 대책 나오고 나서 네. 다주택자들 처분해라. 한 채 말고 네. 사는 집 말고는 다 처분해라라고 김현미 장관이 얘기한 게 네. 벌써 오래전입니다. 그렇죠. 한참 전 얘기 같지만 정말 오래된 얘기예요. 근데 그때 강남에서 아파트를 처분하셨던 분들은 네. 그 이후에 아파트 값이 급속도로 올랐으니까 땅을 치죠. 땅을 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물론 저도 강남에서 있어 왔으니까. 네, 그렇죠. 그걸 처분한 다음에 또 무언가를 해놓으신 분들은 그렇죠. 상관이 그래서 없으시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강남의 아파트를 예를 들어 뭐 10억이었다 쳐요. 10억이었는데 그 이후에 17억이 됐다고 쳐요. 지금 네. 현재 3, 4년 사이에. 네. 보통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으니까요. 네. 비율은 적당하죠. 그 정도면. 금액은 낮지만 비율은 뭐 네. 더블보다 좀 못할 수도 있고 네. 1.5배 넘었을 테니까 네. 어쨌든 그 정도라고 최근 3, 4년에라고 봤다면 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안 파셨던 분들은 네. 그 70%의 양도 차익에 대한 네. 이제 중과세를 맞겠죠. 그렇죠. 내야 되잖아요. 지금 안 낼 뿐이고. 네. 그래서 그걸 안 내기 위해서 지금 6월 1일 전에라도 10%라도 아끼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그 막대한 증여세라든지 증여취득세라든지 이런 걸 부담해 가면서 지금 증여를 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실질적으로 손에 들어온 자산의 이익은 정말 순수 수익은 70% 오른 만큼은 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거기서 빠지겠죠. 그런데 그때 파셨던 분들은 제가 최근에 한 2년 전부터 강남의 꼬마 빌딩이라든지 강남뿐만이 아니죠. 올해 최근에는 서울시 전 지역의 꼬마 빌딩들이 시가 말랐다고 보여지거든요. 마르고 집어넣고. 네. 네. 그래서 가격은 폭등했어요. 네. 그 꼬마 빌딩이나 서울 시내 이런 것들의 소규모 분생이라든지 비주거용 부동산이라고 하죠. 네. 이 가격이 150%, 160%, 170%대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 최근까지 얼마 전까지는 뉴스에 나오지 않았어요.
원래 아파트 가격만 나오지 그쵸. 그쪽은 나오지 않고. 그렇죠. 아파트값 네. 뉴스 올랐다는 뉴스만 하면서 오히려 왜 이렇게 이것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기사가 없을까라고 되게 의아했던 상황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다 지나고 이제 꼬마 빌딩이나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도 50% 이상 상승하고 나니까 이제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예를 들어 그래서 20억의 아파트를 10억의 아파트를 팔고 네. 7억의 기대 이후에 오르는 아파트 시세 상승분을 포기하고 20억에 파셨던 분은 세금을 절약하고 파셨던 분은 이 10억을 가지고 보통 30억짜리 건설 건물을 사셨어요. 그렇 20억을 대출을 받죠. 40억 정도 사시지 않습니까? 그쵸. 예. 네. 법인을 만들고 정말 잘하시는 소득이 강남 있으신 쪽에 분은 지금 40억 이하가 없잖아. 예, 근생들이. 40억이요. 그러니까 40억 제가 한 예. 3년 4년 전에 그래도 구석에 가면 부동산 디스코나 네. 부동산 플래닛 가셔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니, 최근 1년 사이에 얼마 됐는지 최근에는 없죠. 보시면 네. 깜짝 놀랄 만큼 금액이 올라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늘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그분들 네. 같은 경우는 10억 가지고 30억, 40억짜리 편하게 30억짜리를 20억 대출 끼고서 20억 대출에 대한 이자 정도는 임대료가 나온다고 치고 그럼 이 30억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샀는데 그게 한 50% 정도 올랐어요. 네. 예를 들어 그러면 45억이 된 거잖아요. 네. 10억이 들어왔는데 네. 15억의 양도 차익이 생겼어요. 아파트는 그 사이에 10억짜리가 17억, 네. 20억밖에 안 됐는데 네. 근데 비주거용 부동산은 1세대 3 꼬마 빌딩 중과세 이런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죠? 그 다음에 보유세 부분, 네. 종부세도 좀 더 수월하고요. 네. 양도세도 수월하죠. 그렇죠. 중과세가 없으니까. 심지어 그렇죠. 취득세 중과세도 없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이 최근에 겉으로는 내가 저 아파트 갖고 있었는데 뭐 7억이 안 했으면 10억이 더 올랐을 텐데 라고 말씀은 겉으로는 하실지 몰라도 사실은 양도세로 털리는 것도 면제되고 다 면제된 상태에서 내가 지금 그걸로 대체해서 레버리지로 샀던 비주거용 부동산은 50%밖에 안 올랐지만 네. 그래도 실질적으로 오른 양으로 치면 자기 자본 수익률로 따지면 훨씬 더 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월세도 물론 수익률은 되게 낮지만 강남 쪽은 월세도 충당이 되고 있고 그걸 통해서 그렇죠. 증여라든가 그런 쪽도 원활해진 거고. 그래서 사실은 네. 그때 정부의 말대로 이런 말 하면 왜 맞을지 모르겠지만 정부의 말대로 아파트를 팔았던 분들은 네. 팔았던 분들은 사실은 내심 더 지금의 벌어졌던 상황에 대해서 더 쾌재를 부르고 계시고 그러지 않은가라는 분들을 접해요. 그리고 최근에 뭐 누가 하정우 씨가 아니면 누가 무슨 연예인이 네. 얼마의 빌딩을 팔아서 50억의 차익을 받았다. 뭐 70억, 100억, 뭐 80억에 산 거 170억 됐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죠. 네. 저는 이 기사를 그렇게 봐요. 아, 이 사람들의 이제 이 이익 실현의 기간이구나 벌써. 2, 3년, 3, 4년 전에 샀던, 4, 5년 전에 샀던 것들이 이제는 꼬마 빌딩이나 비주거용 부동산도 이제 어느 정도 선까지 다 상투에 가까이 왔구나라고 생각해서 빠져나가는 상황이라고 봐요. 지금 이 순간에 꼬마 빌딩을 구입하시고 싶어서 아파트를 파시고 나서 지금 최근에 파시고 나서 꼬마 빌딩을 구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물건을 찾아서 막 다니시지만 물건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때 기존에 들어갔던 분들은 이제 수익 실현. 수익 실현을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기간을 물고 들어간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예,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않은가라는 그냥 의구심이 드는 정도다. 확신은 아니고요. 이미 한 4, 5년 전서부터 강남 쪽 그 압구정 앞에 있는 로데오 거리 있는 데는 네. 물론 그때 시장이 많이 죽었으니까 활성화가 돼 있었잖아요, 거래가. 네. 그리고 많이 리모델링도 그 내부를 갖다 고치고 있었고. 근데 지금 이제 그게 꾸준히 오다가 지금 와서는 완전히 폭발해 버린 거고. 네. 그리고 강북 쪽은 아직 네. 폭발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남은 이미 어느 정도 그런 것 단계 올라가서 안정권으로 다 가고 있는 느낌이 좀 드는 거고 강북은 이제 활성화되면서 기존에 거래됐던 것들이 지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맞아요. 보시면 여기는 이제 아직 이익 실현까지는 조금 거리는 약간 남았지만 그렇죠. 그것도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고 또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만한 게 강남에서 아까 건물을 사신 분들 그분들 중에 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주변에 있는 지금 현재 시세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뭐한 게 뭐냐면 산 다음에
철판 몇 개를 덧붙이거나 아니면 담벼락을 헐거나 네. 페인트 칠을 다시 해가지고 그 건물이 옆에 있는 건물보다 값어치가 훨씬 더 리모델링을 높여가지고 해서요. 네. 판매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대략 한 제가 볼 때는 들어간 금액이 뭐 1, 2억 정도만 만약에 들어간다, 뭐 다 뜯어 고치는 게 아니니까 네. 간단한 1억도 안 들어갈 거예요. 그것만 해놓고도 훨씬 한 몇 억 이상 네. 더 수익을, 건물을 네. 새로 짓는 것만큼의 수익을 가져가시는,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그렇죠. 있으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요즘에는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강의도 있고 네. 고가의 수강료를 지불하면서 몇 주 과정 해가지고 어. 200만 원씩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요즘 점점 비싸져요. 예. 네. 리모델링 전문가 과정도 요즘에는 곳곳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벨로퍼. 디벨로퍼 과정이 아니라 이제는 리모델링까지. 네. 리모델링까지. 그래서 건물을 어느 정도 자기 건물을 어떻게 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까지 세분화돼서 정말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는 비주거용 부동산 또는 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대출도 규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다 그러면 이제는 전같이 10억이 있을 때 30억짜리 40억짜리 사는 게 쉬워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 토지를 살 때도 정말 뭐 일부만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대출이 나왔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이 앞서가는 투자자분들은 어디로 갈 것이냐, 저는 그걸 막 찾고 있죠. 제가 한 1년 전에 거제도 얘기했었는데 예. 다 올랐죠 이제. 그렇죠. 거제도도 네. 거제역 네. 이제 결정되면서 네. 여러 가지. 그런데 지역도 지역이지만 어떤 아이템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주택 시장은 2, 3년 전에 빠졌다. 아니면 또 최근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네. 비주거용으로 넘어가, 이미 비중으로 출세는 다 가겠다는 넘어가서 분들은 차이까지 실현했다. 이제 이분들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런데 뭐라 하시냐면 이제 좀 쉬어야지. 아닌가요? 그런 표현들을 하세요. 그쵸? 예. 이 정도 했으면 좀 쉬었다 예. 가야지. 몇 년 동안 정말 바빴다. 그렇죠. 라고 하시면서 그런 표현들을 하세요. 네. 이게 지금 하락의 징조다 이런 차원은 아닌데, 왜냐면 하락의 징조라고 하기에는 지금 자산 인플레가 너무 심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안전한 게 아니라 지금은 계속 결핍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실이 네.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압구정 로데오 같은 경우는 최근 2년 사이에 거래가 일어난 네. 것이, 비주거용 건물이 거래가 일어난 것이 최근 13년 사이에 그 이전에 13년 동안 일어난 것보다 몇 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주 팔리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지고 있으면 2, 30년 지금은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아파트 사듯이 이제 꼬마 빌딩들을 사시는 분들이 최근 2년 전, 3년 전부터 많아졌었고, 그분들이 이제는 정말 풀로 차서 더 이상 가격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까지 가격을 많이 올랐어요. 안에 이면도로, 로데오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뭐 1억 5천 이상 가는 네. 2종 일반 주거지역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심지어는 1종 일반 주거지역도 1억 5천이 넘는. 지금 이제 대로변 쪽에 있는 데는 뭐 3, 4억 넘어. 네, 강남대로 쪽. 네, 테란로 테란로 쪽. 그쪽으로 해서 그쵸, 지금 거기는. 그 백화점 있는데 옆에 쪽, 그 코엑스 백화점 옆에 삼성역, 쪽에 그 삼성역 나와 있는 말씀하시는. 유명한 데 있잖아요. 네네. 거기가 이제 실질에 그쵸. 합쳐서 나온 거예요. 그게 한 1년 전서부터 3, 4억 정도에서 평당 나오던 그런 물건들이잖아요. 네. 삼성역 주변의 상업지역 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쳐다볼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근데 뭐 저기 밥 먹으러 네. 가야죠. 그렇죠. 우리가 뭐 이거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 점심 먹으러 진행이 왔더니 됐었는데. 갑자기 카메라를 틀어놓으시고. 제가 원래 정책 얘기라든가 부동산 흐름에 대한 얘기를 아직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오셔가지고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슬슬 이런 얘기가 맛으로 다루기에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말 한마디 뱉기도 조심스럽고. 네. 어떻게든 뭐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요. 또 시간 지나면 지나가는 건데 다만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 말도 안 되게 점 찍는 사람들보다는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보는 거고. 뭐 그분들도 다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한다고 얘기해야지. 우리가 또 평가자라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요. 그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그렇죠. 어느 누구도 절대적인 건 없으니까. 늘 부정적으로 말하고 항상 안 된다고 보는 사람들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해서 해 나가는 분들이 돈을 결국 벌고 성공하시더라고요.
네. 앞서서 사업을 잘하고 나가시는 투자를 잘하시고 나가시는 분들의 입장이 궁금하지 네. 그걸 지금을 어떻게 평가하고 지나왔던 길들을 갖다가 복귀하는 것들에 대한 것보다는 그냥 앞서간 사람들을 따라가고 싶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가는지가 궁금하고 근데 제가 지금 볼 때는 그분들이 아파트에서 비주거용 건물로 옮겨 가셨다가 네. 이제 정부의 규제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볼 때 또 다른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옆에 많이 보이니까 네. 아 이제는 요런 때인가 보다. 근데 이게 강남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그렇죠. 좀 지나고 나야 다른 서울시 다른 네. 지역이라든지 수도권으로 퍼져나가는 가잖아요. 그리고 또 그래서 그 시기 지나면 음, 그게 또 한 몇 년 기존 같으면 예,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기존 같으면 그 시기가 한 3-4년 뭐 일랑 가고 치고 3-4년 정도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규제도 풀리고 뭐 더 이상 투자라든가 그런 환경이 걸로 하면 바뀌죠. 네. 그래서 규제, 대출 뭐 그런 것들이 또 완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다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때 또 누군가가 그때 네. 남들은 아무도 안 할 때 또 그쵸. 이분들은 움직인단 네.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움직인다고 한 2년 정도 있다 보면 아 그때 했어야 되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단계적으로 몇 단계 거치면서 또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요. 음,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경험하는 데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네. 진짜 좋은 경험을 했다면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얻고 다음 스텝을 밟을 때는 그 경험을 미천 삼아서 좀 더 현명한 네. 예전에 했던 과거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경험만 계속 반복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살다 보면 저도 그렇고. 저는 그거보다는 또 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네.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잖아. 음, 얘기가 끝나질 않네. 네. 자,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데 지금 20대, 30대들, 저도 20대, 30대 때 그랬지만 그 사람들이 경험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경험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어요. 맞아요. 부모님들이 하는 거를 맞아요. 볼 수 있는 특수한이라고 할게요. 맞아요. 뭐 집을 몇 번씩 옮겨 다니고 하는 사람들을 보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런 네. 일부 계층 재개발의 맞아요. 부모가 있었거나 그런 계층을 빼놓고 경험을 쌓을 수도 없고 가서 보면 또 너무 생소하고 우리 중개사들 보는 것도 막 무서워하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경험을 할 수가 있겠어요. 배우고 또 해야 되는데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 경험을 하기는 더 없고 그리고 경험한 사람들은 나중에 번 거는 얘기하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주고 실패담은 아무도 네. 입에 안 올리려고 하죠. 참 배우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좀 아직도 폐쇄된 그런 영역이다. 그래서 더 돈을 벌 수 있는 게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맞아요. 기회는 그래서 네. 있는 거죠. 쉽게 음. 처음서부터 돈이 있다고 해서 바로 뛰어들어서 성공할 수도 없는 거고 기회가 근데 아직 열려 있는 최근에 2, 3년, 3, 4년 사이의 장은 뭘 해도 다 버는 장이었잖아요. 오히려 경험이 있고 노련하신 분들은 수익이 더 적었어요. 일반적으로 아파트만 하셨던 분들을 보면 그렇죠. 오히려 그분들은 예전에 그 오래됐던 경험 또 네. 안 좋았을 하락기를 겪어봤던 경험들 때문에 훨씬 보수적으로 가셨고 저도 작년 3월부터는 음, 내려갈 것이다. 아, 그러니까 내려간다는 게 확 내려가진 않잖아요. 네, 부동산이. 더 이상 안 오를 고압으로 것이다. 갈 것이다. 그게 정상적인 그 패턴이었다라고 보는 그렇죠.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걸 갖다가 무시하고 네. 어, 무조건 우상향이다라고 보고 닥치는 대로 사셨던 분들이 그 단위 기간 동안에 거뒀던 수익은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네. 지금부터라고 보잖아요. 네. 장이 좋을 때는 뭐 누구나. 구별이 안 되잖아요. 네. 누가 정말 잘했고 그렇죠. 문어가 네. 주식을 사도 여기에 성공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문어가 부동산을 계약했어도 무조건 올랐을 거예요. 먹물이 마르지도 않아도 오르겠죠. 오히려 이때 내려가는 네. 부동산을 찾는 게 정말 어려웠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어려울 때는 차이가 나잖아요. 부동산 오히려 공매도가 없네요. 공매도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들 정말 이제는 조금씩은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는 네. 있다 정도의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뭐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빠질 수도 있는 시기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갑자기 또 폭등을 할 수도 맞아요. 있는데 거기에 금리가 또 플러스 되면 오히려 가주신 분들 중에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힘들어질 수 있어서 그렇죠.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분명한 건 공급이 없는 건 맞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들어가 살고 있고 예, 최근 이미 향후 한 2년까지는 추가로 공급될 수 있는 것들이 없고 없는 상태에서 지금 수요가 네.
주요 거래량이 적어졌기 때문에 거래량이 적지 않습니까 지금? 네. 적은데 거래량이 적어진 게 원래 거래량이 적어지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법이지만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거래량이 적은데도 가격은 오르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올라가는 시기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문제가 하나 있어요. 네. 그 문제가 뭐냐면 지금 물건이 계속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잖아. 네. 그게 결정적으로 지금 생기고 있는 게 뭐냐면 실거주 2년. 실거주 2년 때문에 지금 들어가 계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예전에는 멀쩡히 한 집에 사시던 분들이 40평대 한 집에 살고 30평대 맞아요. 사시던 분들이 갑자기 가족을 쪼개가지고 세대 분리해서. 예, 강제 이산 가족이 됐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 따로 사시고 자녀들 따로 있고 그렇게 해서 분리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핵가족화되면서 이 아파트로만 그냥 얘기하면 거주 공간이 오히려 숫자가 더 줄은 거예요. 맞아요. 실거주 2년이 지금부터 채워져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오히려 더 부족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 비어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래요. 비워놓은 거예요. 네, 비워놨어요. 음. 임대차 3법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뭐 예민한 문제라서 서로 뭐 의도치 않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여러 있지만 가지. 뭐 여기에 문제만은 아닐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뭐 이사가 서로 맞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비어져 있는 집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겼을 수 있다. 그러면 어차피 실거주 할 수 있는 물건들은 더 적어진 거고. 매물이 쌓여서 적체가 되고 네. 이래야 가격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매물이 없는 것은 규제 영향이 크잖아요. 네. 그다음에 자기가 이익 실현하고 싶어도 이제 할 수 없게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이 매물이 적고 이런 것은 정말 특수한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의 원활한 기능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내가 의도한 대로 바꿔보려고 했던 게 들어가다 보니까 네. 거기서 나오는 뭐 아까 얘기했던 핵가족화, 네. 강제 핵가족화, 그리고 세대 분리,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사안들 때문에 더 부족해졌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3월 강남의 네, 아파트 거래량과 네, 증여량이 시사하는 바가 그래서 크다라는 생각을 저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쨌든 오늘의 정리는 네, 증여와 매매량을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다. 어차피 6월이다. 사실 뭐 오를지 내릴지 아무도 모르고, 네. 네. 그리고 다만 이제 그때까지 정리가 되신 분들이 있을 거고 정리가 안 어쨌든- 되신 분들이 있을 어쨌든 거고. 네. 새로운 상황으로 또 열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때 상황에 맞춰서 어떤 네. 결과들이 나오겠죠. 네, 6월은 변곡점이고 지금은 증여와 매매를 관심을 가져보자. 제가 네. 아는 부동산 전문가 한 분이 말씀하신 게 항상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부동산 투자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다. 적절히 대응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네. 맞추려고 해봐야 맞출 수 없고 네. 예측하려고 없죠. 대신 벌어진 상황에 순조롭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요새 많이 들어요. 그렇죠. 제가 또 저의 경험과 제가 좋아하시는 분이 했던 말과 또 일치가 돼요. 근데 분야가 달라. 그래요? 왜 다르냐면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또 얘기가 길어지나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보면은 법적인 내용이에요. 법적인 내용. 뭐냐면 공격과 방어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공격을 하는 음. 정책이라든가 어떤 상황, 시장 상황이 변한 상황이 맞아요. 생겼을 때 네.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방어를 한다. 음. 이게 점점 사람들의 생활권에 이게 법이 점점 가까이 오고 맞아요. 정책적인 게 오기 아, 때문에 맞아요. 공방 맞아요. 이게 누가 잘못한 게 아니라 뭐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의 환경이 변했을 때 내가 살아남기 위한 방어 기제 그렇죠. 그걸 키워나가야지 적응해야 된다. 앞으로 버틸 수 있는. 버티고 잘 살아나갈 수 있고 맞습니다.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뭐 오늘 압구정에서 오셔서 뭐 내용은 별로 없었지만 예, 그래도 저도 상당히 변곡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네. 정책이 아니지만 어쨌든 네. 시장 얘기도 많이 안 했거든요. 금기시됐던 말을 드디어 시작하신 겁니까? 어렵습니다. 일부러 피해왔던 건데 네. 지금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얘기, 아니 그냥 물건에 대한 얘기들만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여기에 또 저의 6월 변곡점이 또 될 수 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밥 먹으러 갑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압구정 서남에 오셔서 오늘 유튜브 같이 촬영하셨고요. 이거 편집돼서 올라가는 게 어느 시점일지 모르지만 되도록 한번 빨리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